네, TNK 프리 김경입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 모델인 GB80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좀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GB80에 들어갈 기술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인테리어의 디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고 사용될 기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공개된 것들, 제가 모은 정보들 가지고 다 모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주문 방식이 좀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트림별로 제일 낮은 트림, 중간 트림, 최상위 트림 이렇게 나눠서 트림별로 정화해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거기에 약간의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엔진 타입부터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는 어떤 거, 실외에는 어떤 거,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은 어떤 거,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주문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디 오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디비주얼 오더에서 개별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첫 번째가 파워트레인인데요. 파워트레인은 세 종류의 엔진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솔린 두 종류고 디젤 하나로 될 것 같은데요. 가솔린 2.5 터보, 3.5 터보, 그리고 디젤은 3.0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얼마 전에 그 현대기아 인터내셔널 파워트레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두 종류 엔진이 공개가 됐어요. 하나는 3.5L 터보, 최고 출력 380마력에 토크는 54 토크가 됐는데, 여기에 결합된 기술로는 GDI하고 MPI가 결합된 것입니다.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를 할 때 다이렉트 인젝션 해서 바로 직접 연소실내에 뿌려주는 것하고, 포트에다 연료를 분사하는 이 방식을 믹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듀얼 퓨얼 인젝션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게 도요타에서 D4S에서도 종종 쓰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현대기아차에서도 이 파워트레인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행식 인터쿨러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0 디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전의 D2 엔진처럼 V6 엔진이 아니에요. 인라인6 해가지고 직렬 6기통이 되겠습니다. 출력은 278마력이고 토크가 상당히 좋아요. 60 토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순행식 인터쿨러를 쓰고 복합 EGR 시스템을 쓴다고 했는데요. 복합 EGR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판단할 때 저압 EGR 그리고 고압 EGR을 동시에 같이 엔진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고압 EGR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저압 EGR, 아니면 동시에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을 GB80이 쓸 것 같아서 상당히 경량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합 EGR 시스템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게 윗부분에는 로우 프레셔 저압 EGR이고 하이 프레셔 EGR 시스템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차이는 간단해요. 로우 프레셔 EG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진인데요. 엔진에 빨간 게 배기 매니폴더예요. 배기 매니폴더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터빈을 돌려서 한 바퀴 또 다시 돌려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다시 흡기 매니폴더로 돌아가면서 저압을 상태를 유지해서 넣는 게 저압 EGR 시스템이고요. 배기 매니폴더에서 나온 배기가스, 가스를 갖다가 바로 돌려서 흡기 매니폴더를 집어넣게 됩니다. 보내는 방식이 고압 EGR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5L 엔진이에요. 스마트 스트림 2.5L 엔진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터보가 달린 엔진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쿨드 EGR 해가지고 EGR 시스템을 쿨링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쪽이 앞쪽이 흡기 매니폴드고 요 위쪽이 배기 매니폴드예요. 배기 매니폴드에 나온 것은 터빈을 돌리고 촉매로 가가지고 뭐 EGR 쿨러를 통해서 EGR 밸브를 열어서 다시 컴프레서 내가 인터쿨러를 통해서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쿨드 EGR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후륜의 ELSD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현대기아차에 보면 험로주행 모드가 있어요. 이게 후륜 구동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GB80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다가 전자식으로 구동되는 LSD, 디퍼런셜에 이 LSD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이 터레인 험로주행 모드하고 같이 결합돼서 더욱더 더 강력한 이렇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이 LSD 모습입니다. 이게 전륜축이고 뒤쪽에 후륜축의 왼쪽 오른쪽 바퀴에 구동을 달리게 하는 디퍼런셜이 있어요. 이 디퍼런셜 외부에다가 이 LSD라는 전자제어 클러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이 아닌 이렇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험로주행 기능하고 같이 합쳐져서 좀 더 구동 제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GB80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LSD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디퍼런셜인데요. 여기에 이 LSD 클러치로 제어해서 왼쪽과 오른쪽 구동력을 각각 다르게 분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요 근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응책을 GB80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스템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두 번이나 걸러내게 됩니다. 두 번이나 걸러내면서 거기다가 실내에서 미세먼지 필터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인지를 수치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한 4단계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들인 아니면 차량에 탑승하는 탑승자들이 현재 실내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공조장치를 더 작동시키고 미세먼지를 더 잘 걸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good, normal, poor, very poor인데 한글로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수치로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커넥티드 카 OS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커넥티드 카의 구현이나 종작 방법은 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GB80에는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행하면서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기능을 더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전 같으면 OTA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증강현실이 적용시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따로 적용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하면서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 정보를 새로운 화면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주행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크게 이 부분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되는 부분, 증강현실이 어떻게 잘 나타나는지 못 나타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로 본 것을 제네시스가 과연 GB80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둘씩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중앙의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량의 클러스터 내부에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클러스터 내부에서 이렇게 증강현실 같은 경우 보여주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차량의 클러스터 안에 전방 좌우 이렇게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차량의 상황들을
약간 증강 현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다른 부분은 차량 내부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드사하고 직접 연결되고 또 정유소하고 연결돼서 주유비 결제라든가 차량을 내리지 않고서도 조각이 있는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 무선으로 결제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스루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정숙성이 강화되겠습니다. 고급 차량이고 프리미엄급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숙성은 당연히 동반돼야 되겠죠. 제네시스 G90 같은 데서 타이어 휠에 적용시킨 방식을 헬름홀츠 공명 방식을 적용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G90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타이어의 소음 등을 휠이 상쇄시켜서 약 4dB 정도의 공명음을 줄였다, 상쇄시켰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더 추가로 나아가서 로드 노이즈 RANC라고 하는 거죠. 로드 노이즈를 캔슬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량들이 많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보면 엑셀레이션 센서가 있어요. 가속 센서를 통해서 속도를 감지하고 여기에 따른 노이즈를 갖다가 어떤 컴퓨터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갖다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마이크로폰에서 듣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대되는 상쇄할 수 있는 걸 스피커를 통해서 내뱉어서 차량 실내에서 발생하는 한 3dB 정도의 노이즈를 갖다 줄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만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온 제품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만은 예전부터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고 많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기술을 제네시스 GV80에 적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하만이 구현한 영상을 보면 현대가 말한 RANC하고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만 거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까 말했듯이 휠이 있어요. 휠이 있는데 휠 중앙 부분에 헬름홀츠 공명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공명 소음들을 갖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휠이 커버를 하게 되는, 상쇄시키게 되는 거죠. 이미 G90이고 다른 차에도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된 ADAS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AI가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ADAS 기능입니다. 보통 레이더하고 주변에 있는 초음파 센서 그리고 윈실드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통 레벨 2 정도입니다. 근데 제네시스 GV80에는 레벨 2보다 좀 더 앞서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DAS 시스템을 쓰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기본의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좀 더 앞에 있는 차량을 보고서 차간거리 조절하면서 속도까지 제한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현대자동차하고 제네시스에서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됐는데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운전자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는 세 가지 파라미터가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이쪽에 보면 차간거리가 있죠. 그리고 앞차가 사라졌을 때 크루즈 컨트롤 이용을 하면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가, 반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그에 따른 거를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성도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반응 속도도 어느 정도 빨리 반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차간 거리를 예를 들어서 한 5단계 정도로 앞차하고 거리를 조정하고, 가속성도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로 한다. 반응 속도 10가지. 다 곱하면 확률상에서 경우의 수가 꽤나 많이 나오죠. 따라서 약 10,000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운전자가 각각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넣습니다. 여기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을 해서 각각 운전자가 좋아하는 습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이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제한사항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위험하다던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습관이 나타났을 때는 무시하고 어떤 그 제한된 상황 내에서만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제네시스나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그런 사항에 맞는 조합일 때만 작동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ADAS 시스템의 강화가 바로 HDA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HDA2라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스티어링 휠을 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HDA 시스템인데요. HDA하고 HDA2하고 다른 점이 바로 깜빡이를 켰을 때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HDA2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깜빡이를 켜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도로 상황을 보고 나서 후측방의 상황을 보고 나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차선 변경을 가능하게 자동하게 하는 게 테슬라 모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량 각각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어요, 측면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뒤쪽을 보고 하나는 앞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측면에 어떻게 아니 측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차선 변경을 감행하게 됩니다. 물론 도로 상황을 또 보겠죠. 이게 전방 카메라인데요. 3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상황을 또 보고 나서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방식은 좀 달라요. 현대기아차는 전방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측면을 통해서 측면에도 그 사이드 미러 밑부분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걸 과연 거기서 받아들이는 영상을 처리를 해서 과연 차선 변경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차 소나타 DM8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화살표로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이게 전방이고 앞쪽 엔진 쪽이고 이게 후방입니다. 이쪽 사이드 미러 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후측방 모니터에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넥소에도 있고 많은 차량들이 요새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건 단지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그 클러스터에 보여주기만 할 뿐 여기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보통 앞에도 레이더가 있지만 또 뒤에 쪽 범퍼 쪽 모서리 그러니까 이쪽하고 왼쪽 오른쪽 각각에 단거리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측방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후측방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장애물이 없다 판단하게 되면 그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도어 쪽하고 그리고 앞부분 펜더 쪽에 카메라가 같이 보고 이를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영상 처리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지만 현대자동차나 GB80 같은 경우는 후측방에는 레이더를 통해서
또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보이는 영상까지 같이 처리해 가지고 후방과 측면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뭐 아니면은 초음파 센서를 보통 전방 범퍼에 4개 정도밖에 안 넣어요. 근데 가끔 좀 고급 차량이나 이렇게 되면 팬더 쪽에 하나 추가로 더 붙습니다. 타이어 쪽에요.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를 동원해서 왼쪽 오른쪽 반대편 쪽에 있는 변경해야 될 차선 쪽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탐지하고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차선 변경과 현대기아차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차선 변경은 좀 동작 방식이 좀 더 다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자율주행 3단계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2단계인데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굳이 표현하자면 2.5단계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네시스 GV80에 이렇게 추가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